안녕하세요. 세종시 가족센터 온 가족 수다방 다정 다감 배유나입니다. Yuna xin gửi đến quý thính giả lời chào thân thương nhất.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인입니다. 홍인 xin gửi tới quý vị thính giả lời chúc sức khỏe và lời chào thân thương nhất. 홍인 씨,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자 올해 반이 접히는 날이네요. 그러게요.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지만 아직 올해의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 긍정적인 생각. 좋아요. 2023년에 남은 6개월도 잘 보내야겠어요. 그나저나 홍인 씨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 있나요?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니는 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알바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언니 거의 다 했어. 진짜요? 첫 알바는 마트에서 일해봤어. 마트. 농협 마트. 거기서 이제 뭐 계산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야채 막 정리도 하고 일단 거기 있는 일 다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이주민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가장 쉬웠던 혹은 가장 어려웠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연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곡 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전해드리는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첫 곡은 안민영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짧은 사연도 함께 주셨는데요. 제 큰딸이 올해 부산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이번 여름 방학에는 집에 안 오고 부산에서 아르바이트 할 거라고 해요. 고등학생들에게 국어와 영어를 과외해 준 예정인데 첫 아르바이트를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딸아 화이팅 하셨어요. 똑똑한 딸인가 보네요. 과외 아르바이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첫 아르바이트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잘 해내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사연도 나누고 신청곡도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종 FM이라고 검색하신 후 청취자 게시판 메뉴로 들어와 주세요. 그런 다음 카테고리 선택해서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은 선택하신 후에 사연 신청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시는 분께는 저희가 마련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모바일 쿠폰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날의 주제에 맞는 사연도 좋고 축하하고 싶은 일, 요즘 고민되는 일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모두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이야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장 쉬웠던 어려웠던 아르바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는지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재밌었고 또 어떤 게 힘들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하의 Take On Me,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듣겠습니다.
세종시 가족센터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는 가장 쉬웠던, 가장 어려웠던 아르바이트입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베트남에서 대학생일 때의 일이에요. 당시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몸이 진짜 힘들었어요. 5시간 근무하는데 새로 들어온 물건 정리하고 날짜를 체크하느라 화장실 갈 새도 없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피곤해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는 대학에 다니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대학생 여러분, 알바도 중요하지만 공부는 더 중요합니다.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할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공부에 집중해서 장학금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졸업을 앞두게 되면 그때는 알바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 분야 경력을 쌓아야만 취업이 쉽거든요.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데요. 본인의 전공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셨군요. 편의점 알바 너무 힘들고 이상한 손님을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사연 주신 분은 몸만 힘들었던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활비와 용도를 벌면서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알바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생일 때 용돈 벌려고 이것저것 해봤었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 일하는데 많은 도움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맞춰가는 일, 싫은 소리를 듣고 나의 단점을 고치는 일 같은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어요. 남의 돈 벌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사연 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해본 아르바이트는 애기 돌봄이에요. 제 여조카를 돌봐주는 일이었죠. 조카가 2살이었을 때 저희 언니가 작은 음식 가게를 열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언니가 또 임시를 했어요. 첫 번째 조카도 아직 어린데 언니는 두 번째 조카를 임신했고 가게 또한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저는 여름 방학 3개월을 이용해서 언니를 엄청 많이 도와주었어요. 어린 조카를 돌보는 일이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다행히도 제 조카는 매우 착했거든요. 그리고 언니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언니는 바빴던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저를 가장 많이 돌봐준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빨리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싶었는지. 바로 그때 조카를 돌봤던 경험 때문이겠죠.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 제가 육아할 때도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사연을 열심히 적다 보니 베트남에 있는 언니와 조카가 너무 보고 싶네요. 착한 동생이신 것 같네요. 보통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이를 돌보는 게 참 어렵거든요. 처음엔 예뻐도 1-2시간 아이를 돌보다 보면 다들 지쳐버리는데요. 조카를 그렇게 잘 돌본 것을 보면 아이를 돌보기에 재능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난히 아이들을 예뻐하고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처음으로 해본 아르바이트였다고 하는데 적성에 맞는 알바를 하셨던 것 같네요. 저도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해본 알바 중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웠던 것은 바로 손님 알바였습니다. 손님 알바가 뭐냐고요?
그것은 진짜로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부동산 알바생으로 소속이 돼 있었는데요. 근처 가게 사장님들이 자신의 가게를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손님이 많아야 가게가 잘 팔리잖아요. 바로 그럴 때 저와 직원들이 마치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 가게를 이용하면 되는 알바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쉬웠어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냥 손님인 척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매일 노래방을 가는 것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하자 사장님을 말했습니다.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힘드냐고 말이죠? 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노는 것도 내가 놀고 싶은데 놀아야지 그렇게 돈은 받고 억지로 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한 달 정도를 일하고 알바를 그만뒀는데요. 아줌마가 된 지금 그 알바를 다시 하게 된다면 아싸!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신나게 놀겠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던지 암튼 무척 재밌고 신기한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와, 정말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나요? 어차피 노래방 가고 커피 마시려면 내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인데 노래방도 공짜, 커피도 공짜. 대신 손님인 척만 하면 된다. 너무 쉬운 아르바이트 것 같은데요? 그 좋은 자리를 왜 그만두셨네요? 그러게요. 저도 사연 보면서 이 쉬운 일을 왜 그만두셨을까 궁금했는데요. 결론은 이거네요. 억지로 노는 것이 생각처럼 재미있지는 않다. 억지로 노는 것도 며칠간 하다 보면 질린다. 참 재밌고 신기한 사연이었습니다. 저희는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베트남 곡 골라봤습니다. Chibu의 Đừng đùa với lửa, Mỹ Tâm Gửi tình yêu của em. Choàng lên em nhớ những lúc bên anh, lúc ta còn say đắm tình, em trôi trong mơ mộng, hồn nhiên từ trong đôi mắt. Đêm ấy cũng giống đêm này, ánh trăng vàng soi cuối đường. Thế nhưng đôi ta bây giờ đã khác xưa. Mùa thu rơi những chiếc lá, tiếc cho giấc mơ chúng ta từ đây úa tàn. Em giấu nước mắt trong tim, nhìn đôi mắt anh một trời xa vắng. Thà rằng mình chia tay nhau để
노래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제작하는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가장 쉬웠던, 가장 어려웠던 알바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한예린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용돈을 벌기 위해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2달간 했습니다. 당시에 못 모르고 고깃집 알바를 선택한 이유는 시급이 높아서였죠. 시급이 높았던 이유가 일이 그만큼 고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알바하던 고깃집은 오후 5시에 오픈하여 새벽 1시까지 운영되던 곳이었어요. 직장인은 손님이 많다 보니 고기를 시키면 기본으로 술은 2병 이상 주문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음식점 서빙 알바가 그렇듯이 손님이 가신 이후에 한꺼번에 그릇을 치우려면 힘드니까 저는 빈 그릇이나 빈 병이 보일 때마다 양해를 구하고 치우는 편이었거든요. 손님들 중에서는 자신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세어보기 위해 술병은 치우지 못하게 하던 손님들이 계셨어요. 이런 손님들을 만나면 유독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오래 앉아 계시기도 했고 나중에 치울 때는 그릇과 불판뿐만 아니라 술병까지 엄청나게 치워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고깃집 알바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소주병 입구에 5손가락을 끼우고 동시에 5병 옮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 더 힘들었던 점은 고깃집 마감을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화장실 청소를 할 때였어요. 그곳에 쓰레기통과 바닥을 청소해야 했는데 대체 무슨 약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바닥에 저희 가게에서 팔던 갈비뼈가 굴려다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고 경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화장실까지 고기를 들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쓰레기통에 잘 넣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시급이 높다고 고깃집 알바를 쉽게 지원하지 마세요. 그만큼 힘들고 또 힘듭니다. 전국의 모든 고깃집 알바생들 힘을 내시도록 노래를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신청할게요. 유나 언니가 긴 사연 읽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 사연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사연 주신 분에게는 너무 힘든 기억이겠지만 고깃집 알바가 그렇게 힘든 것이었군요. 어쩐지 고깃집에서 알바 구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체력과 인내심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하는 특별한 알바였네요. 그대의 경험들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고기와 함께 나가는 반찬도 많고 손님들이 술도 많이 시키고 나중에 불판 닦은 일까지 고깃집 알바가 힘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왜 갈비뼈를 화장실에 버리시는 겁니까? 술 취한 분들이 그랬을까요? 맛있게 먹고 버려야 할 곳에 제대로 버리기. 아무리 손님이어도 이 정도 기본 매너는 잘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인 씨도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저는 변내점 알바를 3년 정도 했던 경력이 있는데요. 대부분 변내점 알바생들에게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으면 담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는 비흡연자여서 알바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친절하신 손님들은 자는 담배가 어디에 있다고 손으로 가리고 주셔서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손님들이 많다는 점이었네요. 제가 겪었던 유형을 말씀드려보게요. 첫째, 옛날 담배 이름으로 부르는 손님. 예를 들어 중간에 이름이 바꾼 담배가 있습니다. 번내점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기가 되어 있는데 손님들은 옛날 이름에 익숙하시다 보니 옛 이름으로 주문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번내점 알바조자의 비흡연자가
그 담배의 옛날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제가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것도 못 자냐면서 화를 내시는 손님들이 꽤 계셨어요. 지금이야 익숙해져서 바로 꺼내드릴 수 있지만 제가 담배 박사도 아니고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네요. 두 번째, 담배 이름을 옹알거리는 손님. 이건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쓰는 일이 많아지면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면 발음이 뭉개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관을 정확하게 들이기 위해선 당연히 되물어야 했는데 그것도 한 번에 못 알아듣냐고 화를 내시는 손님들이 많았답니다. 한 번에 찾지 못하면 답답한 기분 저도 알고 있지만 화내시는 손님을 뒤로 한 채 긴장하면서 담배를 잦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혹시 편의점을 이용할 일이 있으신다면 1번 같은 경우는 바꾼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알바생이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배려만으로도 알바생은 덜 힘들답니다. 주전곡은요. 에스파의 스파이시로 하겠습니다. 발라한 노래를 들으면서 기운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전 들어요. 사연 듣다 보니까 알바는 역시 힘들어요. 편의점 알바에 이런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네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자세히 얘기를 해주신 덕분에 나도 다음에 편의점 가면 이러지 말아야지, 조금이라도 일하는 분들을 배려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요. 남의 돈 벌기 어렵다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남의 돈 버는 거 때로는 정말 치사할 때가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돈의 가치도 알아가겠지만 또 너무 매너 없는 진상 손님에게 상처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바하시느라 고생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보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에스파의 스파이시 듣겠습니다.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든 해가 중천인데 아침밥은 계속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 왜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이리저리 쳐왜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빈교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우리 보석순 Fighting as Come on.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만 왜 왜 아둥바둥 또 왜 이리저리 저왜 우린 다 이어폰 꺼본 좀비 빈교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Okay.
모닝 커피는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팬이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gon'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굴해 베이르베인 차분히 다 막정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Too spicy. You want my A to the Z, but you won't. 어림없지 맞춰봐 sweet, don't freak. What's hiding underneath? I see. 망설이 득한 보는 너 기회는 없어. Oh, no, you won't get it. Nah, you won't get it. I say, 깜빡한 순간 끌어당겨, you'll be mine. Mine. 살짝 다가와, can't cross my borderline. 날 가뿐하게 했던 everyday. 흥미로운 덫을 던져줄게. 뛰어들어봐,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a fire alarm. 심장을 파고들어 너. I'm too spicy. 번지는 자극 속에 너.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I'm too spicy. Don't stop, 겁내지 마. Hey, bang bang 맞춰봐. I'm too spicy. Yeah, I'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t stop thinking about. Hey, next time myself. I'm too spicy. I'm too spicy. Tell me what you see when you look at me. Cause I'm a 10 out of 10 honestly. 기세가 다른 move, 너랍도 아는 groove. But you keep wasting your time, dude. Don't chase me, 경고했나. Erase me, 멀리 달아나. Hey, 이제 나겠니? 오늘부터 bad, I'm so bad honestly. So bad, 전부 가질래. 지금부터 call you mine. Mine, 도망칠 거면 don't cross my borderline. 날 뻔하기만 했던 every day. 이제 그만 룰을 벗어날 때. 어렵지 않아, just right now.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a fire alarm. 심장을 파고들어 너. I'm too spicy. 번지는 자극 속에 너.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I'm too spicy. I'm too spicy. Ready? 좀 더 강도를 높여 down down down. One of a kind. 우리 한계를 앞서 wow wow wow. That's right. Cause I'm too spicy for your heart. Bring a fire alarm. 새로운 도전부터 너. I'm too spicy. 변화할 시간이야 너. 지금 이 순간 so hot. 또 다른 나를 찾아내. I'm too spicy. I'm too spicy. Don't stop, 겁내지 마. Hey, bang bang 외쳐봐. I'm too spicy. Yeah, I'm too spicy. You know that I don't stop thinking about. Hey, next step myself. I'm too spicy. I'm too spicy.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가장 쉬웠던 알바, 어려웠던 알바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귀중한 사연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준비된 순서는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정아, 다감아, 정보를 부탁해. 사금 씨와 이지윤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윤입니다. 사금시 오는 가져온 소식은 뭐예요? 궁금합니다. 빨리 소개해 주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냉동실 음식 보관 기간과 보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정말 누구나한테 필요한 정보네요. 이번 주말에 저도 대청소를 하고 냉동실 정리 계획도 있거든요. 와, 제가 어떻게 딱 알고 이지윤 씨에게 딱 맞는 정보를 가져왔네요. 혹시 지윤 씨는 냉동실에서 제일 오래 보관했던 거 뭔지 혹시 기억나요? 글쎄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명절에 주신 떡은
너무 속에다가 깊숙이 넣어두는 바람에 1년 후에 발견한 적이 있어요. 아쉽게도 먹지 않고 버려야만 했죠. 그래요. 아깝지만 그렇게 오래 두는 음식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실 음식도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익히지 않은 생선은 3개월, 익힌 생선은 1개월입니다. 햄, 베이컨 같은 가공식품은 2개월 정도 보관하시면 딱 좋고요. 해산물은 3개월, 익히지 않았던 소고기는 1년까지만 냉동 보관 가능해요. 와, 소고기는 보관 기간이 꽤 기네요. 하지만 빨리 먹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관 방법도 중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잘 하시네요. 음식을 보관할 때 보통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는데요. 보관 용기가 냉동실에서 사용 가능한지 꼭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퍼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겉면에 날짜와 분모를 꼭 적어주세요. 날짜를 안 적으면 아시죠? 저희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동 보관하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캔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냉동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터져요. 마지막으로 원두. 물론 원두를 개봉하기 전에는 냉동 보관하셔도 되는데요. 한번 케이스를 열고 사용하는 원두를 다시 냉동하게 되면 원두는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요. 이 수분이 냉동실의 온갖 불쾌한 냄새들을 다 흡수한다고 해요. 네, 오늘 알려주신 것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 다정아, 다감아, 정보를 부탁해. 오늘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슬기로운 냉동실 사용법 알아봤어요. 정보를 듣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정보를 드리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여름에 얼음 많이 드시죠? 대부분 냉동실에서 얼음 얼으실 텐데요. 얼음 틀은 잘 닦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세균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번 끓인 물로 얼음을 얼리시면 더 단단하고 깨끗한 안전한 얼음은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유나 언니가 전한 얼음 얼리는 방법까지 잘 들었고요. 온 가족 소다방 다정다감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유나 홍인, 자가 사금 이지윤, 선곡 류적, 제작은 세종시 가족센터였고요. 6월 마지막 날도 행복하게 보내세요.